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나베티 공동역점 신용 대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특별히 성공한 건 아니고요. 명예퇴직을 2010년도 말에 했는데 지금 한 3년 6개월 됐잖아요. 아직 안마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근데 기간이 한 3년이 걸렸어요. 지금부터 이제 한 1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인생 그 터닝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와인 신용카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헤드헌터 교육을 받는 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2003년도에 존경하는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와인 신용카드를 조은행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신용카드를 만들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 카드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털어서 2003년도에 소믈리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담동 와인바 가서 우리 신용카드를 안녕하세요, 우리 신용카드를 결제하면 10% 5% 할인해 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쳐다보질 않아요. 쟤 누구지? 뭐야? 그래서 15군데 퇴짜를 맞으니까 눈물이 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비를 털어가지고 소믈리에 교육을 받는데, 처음에 그 소믈리에 교육을 받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딱 끝나면 을지로 입구에 이제 본점에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전철 타고 가는데 6시 딱 끝나면 얼른 가서 김밥 하나 먹고 이동해서 7시부터 10시까지 3개월을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다른데 소믈리에 교육을 받고 나서 찾아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샤또 깔롱색이 하나 주시겠어요? 깔롱색이 뭐냐면 하트 모양이 있는 프로포즈 할 때 쓰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는 사람이었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이 와인 따개가 명품이 있어요. 샤또 라기오리라고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한 20만 원 넘어요. 그거를 따는 걸 연습해서, 여러분 백조 아시죠? 백조는 우하게 떠 있는데 아래는 발에서 연락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 따개를 사가지고 수백 병을 따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딱 깔롱색이 한 병 주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명품 따개를 딱 내놔요. 그러면 아는 사람 알거든요. 그리고 달라 그러면 아니면 제가 딸게요. 제가 부드럽게 싹 따요. 그러니까 선수구나. 그러니까 제 옆에 다가와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어가지고 뭘 도와드릴 거 없어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말과 이게 이 행동이 달랐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군데 이 가맹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그 직원들이 와인 카드를 신청서를 내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장님 와인 카드 하나 만드실래? 하고 내밀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내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나한테 와인을 물어볼까 겁나가지고 신청서를 못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점포 한 50군데를 와인잔을 싣고 다니면서 딱 50분씩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분 강의 듣고 나니까 와인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내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인 부분이 됐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제가 2003년도에 소믈리에 교육 받을 때 많은 사람이 저한테 막 손가락질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야, 무슨 소믈리에냐, 무슨 와인이냐. 그래서 제가 와인 동호회 만드니까 무슨 와인 동호회 만드니? 나는 소주 동호회 만들겠다, 양주 동호회 만들겠다. 그런데요, 11년 전에 저한테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은 집에서 다 쉬고 있고요. 저만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그때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트렌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GDP가 10,000불인 나라는 테니스 쳤고,
그래서 제가 조홍은행 테니스 아마추어 대표까지 했었고 1인당 GDP가 2만 불 되는 나라는 와인 기본으로 가 있고 4만 불 되는 나라는 요트를 타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요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 말현재 통계에 의하면 1인당 GDP가 2만 6천 불이었어요. 그래서 와인이 기본으로 가 있고요. 한 3만 불까지는 계속 이 수요가 올라갈 겁니다. 제가 11년 전에 1인당 GDP가 13,000불이었는데 그때 판단이 옳았어요.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달려와서 지금 이제 와인 쪽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는 그 와인과 인문학이라는 부분에 제가 와인 동호회를 20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모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인 쪽으로 좀 자리 잡은 게 첫째 터닝 포인트 하나고요. 두 번째 뭐냐면 거의 같은 시기인데 2002년도 3년도에 카드 대란이 터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중 채무자예요. 카드 빚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있어요. 그때 이제 신용관리팀에 제가 이제 혁신팀장으로 발탁이 돼서 딱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카드 연체된 걸 회수를 많이 하겠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 출신이나 아니면 입담 센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 자리 보직 줘 가지고 이 공갈을 치는 거예요. 협박. 이 카드빚 안 갚으면요 집에 압류 들어갑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깜빵합니다. 막 그래 버리니까 저는 그거 싫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가 와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손님 오늘 비 옵니다. 우산 준비하셨어요? 눈이 와요. 오늘 눈 오는데 길 조심하세요. 조홍은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이 여러 군데 있는데 돈이 생기면 어디 갔겠어요? 느낌 아시죠? 그게 감성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는 직원들이 좀 나이 먹고 일을 못하는 사람을 그 연체 회수하는 데나 투입시켰는데 전 생각을 달리 했어요. 아주 프레시한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감성 마케팅을 해서 회수를 잘하고 한 만큼 돈을 주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돌아갈 때 그 원하는 부점에 보직을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센터장을 갖다가 어느 사람 시킬 거냐고 해서 제가 헤드헌터사에 의뢰를 했어요. 의뢰하니까 답이 돌아오는데 그런 사람이 있질 않아요. 그때 마침 한경닷컴에서 저 이메일로 헤드헌터 교육 1기생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질렀죠. 저질러서 은행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 헤드헌터 교육을 한 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연봉 내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이런 훈련을 했는데 한 달 동안 헤드헌터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력서를 달라고 그래요. 이력서를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머리를 두드려 맞았죠. 아니 나는 현재 은행에서 회계팀장을 잘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독수생골 나왔는데 그 두 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그래 잘 나가는 종합기획부 근무하고 있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이력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머리를 망치는 거죠. 아, 나 뭐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4년만 기다리실래요? 제가 4년 후에 이력서 드릴게요 라고 해서 바로 2004년도에 서울 디지털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45살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디지털대학 회계학 들어가서 3년 내에 조기 졸업을 하고요. 또 바로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한양대 MBA 석사과정을 들어가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학사 자격 3년, 석사 2년 해서 45살에 들어가서 50살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지금 55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배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내 이력서에 프리폼으로 한 줄 이상씩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2004년도에 쓰기 시작한 게 2004년도, 2000년, 2006년도까지
그 서울 디지털대학을 공부했으니까 썼고, 그 다음에 2년은 석사 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써 제끼는데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마음골프학교를 다녔고, 교보문고 독서경영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마포 상공의 8기 CEO 모임 가서 교육받고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소믈리 교육받고 등등등 해서 왔는데 지금 그게 11년이 됐잖아요. 그 제가 한 서너 장 되더라고요. 쓰는 거 보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보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쓰므로 인해 가지고 제가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갈 때마다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지금 카톡에 연락되는 사람들이 한 4,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안 놀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나는 분들이 와인동에 20개 있고 직업이 너무 다양하세요. 변호사, 의사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있고,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를 하나 탁 던져놓으면 다 해결이 돼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생활을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인생 일망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0년도에 저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32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절 지점장 보직에 해임을 시켜버립니다. 통합하면서 저희가 먹혔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보직 해임 당하는 날 굉장히 서러웠고, 그리고 한 달 반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날이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는데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어떤 선배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배가, 선배님, 제가 지금 51살인데 지금 명예퇴직을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직 해임도 하고 한직이 있으니까 젖은 낙엽처럼 바짝 엎드려서 좀 천대를 받더라도 한 몇 년 버틸까요? 아니면 나갈까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하시는 얘기 이거예요. 신지점장이 한 5년 버텼다고 치자고. 그럼 55살인데 그때 나가서 뭐 할 건데? 예? 할 게 없는데요? 지금 나가서 뭐 할 건데? 할 게 없는데요? 근데 이걸 잘 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사회에 나가는 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나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일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50살에 나갔으면 45에서 55까지가 만나는 사람이 주로 될 것이다. 55에 나가면 50살부터 60살이 될 것이다. 판단은 신지점장 당신이 하는데, 어차피 그 조직에 평생 못 있을 거라면 좀 고생이 되더라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또 마침 그 명퇴공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고민되는 겁니다. 아, 뭐 하지? 32년 4개월을 은행 생활하고 있다 나왔는데 뭐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년 놀을까? 전 세계 여행도 다니고 명퇴공 좀 받았으니까 쉬었다가 한 6개월 푹 쉬었다가 뭐 할까라고 하다가 주위를 보니까 나와서 고생했다고 잠깐 쉬었다 뭐 할까라는 선배들이 99%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쉬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저지르자 뭐래도 라고 해서, 그 아는 선배님이 이제 그 와인 그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명함만 부원장으로 하고 그 책상하고 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한 3개월을 다녔는데 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심한 끝에 마침 그 옛날 책에서 봤던 문구가 떠오르는 겁니다. 3가지. 당신이 어떤 일을 하면 좋다라는 그 문구가 뭐냐면 딱 떠오르는데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책에 있잖아요. 좋은 얘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그 3가지 문구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면 성공한다는 거죠. 첫째, 내가 좋아하고. 둘째, 내가 잘하고. 셋째, 그리고 그 일이 남한테 도움이 된다면. 또 가만 보니까 저는 그때 와인 쪽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그때 딱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게 뭐야? 아, 와인 강의지, 와인 모임이지. 또 잘하는 게 뭐야? 역시 또 와인 쪽이지. 그리고 남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인을 어렵다 그러는데 내가 달란트가 좀 쉽게 하는 게 있거든요. 쉽게 가르쳐 준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인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게 보나베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신한카드 강남 지점장 할 때 GDP가 16,000불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면서 지점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와인바를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 치면 수십 개 떠오를 텐데 그 중에 와인바를 보시게 될 거예요. 2006년도에 와인바를 신한카드 강남 지점에 만들어 놓고, 그때 저는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와인 마케팅을 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카드를 많이 쓰는 고객들 중에서 없는 고객이, 카드 없는 분을 한 분 모셔오면 와인 강의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역시 판단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사람은 유유상종 아닌가요? 끼리끼리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역선택을 했어요.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해서 좀 많이 쓰시는 분, 직업 괜찮은 분, 소득 괜찮은 분을 쭉 해서 리서치해서 거꾸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오시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 한 분 데려오면, 모셔오면 두 분 강의해드리고 카드를 만들어드리고 강남에서 카드를 쓰게끔 만들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만든 게 다음 카페 강남 와인사랑 동호회입니다. 그게 2006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강남 와인사랑 동호회 한 8년 됐죠. 그런데 이 동호인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와인 매니아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와인을, 새로운 좋은 와인을 좋은 사람들과 조금씩 같이 먹기로 원해요. 전 세계 와인이 10만 병 이상이 있는데 다 맛이 달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병씩 먹더라도 300년이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와인 매니아들은 와인을 먹기 인생이 짧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와인을 조금씩이라도 자꾸 먹고 싶고 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콜키지 안 내는 데를 찾아다녀요. 콜키지가 뭐냐면 그 와인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병당 얼마씩 받는 게 코르크 차지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콜키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병당 얼마씩 받고, 호텔에는 거기에 시가의 몇십, 30%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콜키지 안 내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강남 지점장 할 때 와인 동호회를, 강남 와인사랑도 만들어서 수십 명씩 몰고 다니면서 콜키지 안 내고 우리끼리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보나베티 강남 쪽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본사 사장을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 나 하나 하자 그랬는데, 마침 그 지금 하는 이런 얘기 괜찮나요? 서울대 동창회관에 그 보나베티 공동영점을 2011년 5월 18일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6개월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자리 잡게 됐는데, 네 가지 차별화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서비스 좋고, 맛 좋고, 가격 착한 거는요, 기본이에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전 네 가지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저희 레스토랑 오면은, 첫째는 이 콜키지 아무도 안 받아요. 두 번째는 잔이, 와인잔이, 명품잔이 두 개가 있어요. 독일의 슈피겔라우라는 잔하고
오스트리아 리레 잔이 있는데 저는 그 쉬프 겔라우 잔을 써요. 잔이 보통 한 3만 원이 넘어요, 최하. 근데 그거를 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깨지면 어떻게 비싼 거? 콜키지도 안 받는데 무료인데. 제 답이 뭐라고 나가요? 원래 와인잔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드시는 분이 행복하면 그게 우선이지 잔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차피 와인잔이요, 좋거나 나쁘거나 깨질 때 깨져요. 그렇잖아요? 예. 세 번째 뭐냐면, 거기에 보면 와인셀러가 큰데, 와인은 따면은 쉬어버려요, 하루면. 안 딴 것도 집에 1년 이상 놔두면 다 쉬어버려요. 그 나중에 때가 되면 강의해 드릴게요. 그래서 딴 거는 보관할 수가 없어요. 안 딴 거를 갖다가 보관을 무료로 해줘요. 그럼 고객분들이 와서 모임에 있을 때 그냥 와서 꺼내서 먹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와인과 인문학 강의를 하러 다니는데, 밖에는 이제 강사를 좀 받는데, 우리 레스토랑은 안 받아요. 정리할게요. 내가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거기는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커넥팅 아지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존경하는 한양대 이용만 교수님 승인을 얻어서 드리대학교를 만들었죠.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뒤수습 전공. 한번 돌아가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드리대학교 치면 그로메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는 대학교가 하나 있다. 드리대학교다. 그리고 과가 하나 있다. 저질러학과다. 전공이 하나 있다. 뒤수습 전공이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왜 나는 20대, 30대 때, 40대 때 내가 그때 왜 그걸 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면,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이라면 들이대고 저질러라는 그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대학교 주임 교수예요. 그래서 여기 드리대학교 학생들이 와 있는데 다양한 분이 와요. 1기, 2기 졸업을 했고 지금 3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나중에 카스라든가 페북 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앞으로 100살, 120살 막 시대가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노하우를 드리면 가급적 빨리 이걸 깨닫는 순간에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직업이 다 다른 분하고 많이 교류를 하세요. 그래서 경청을 하세요. 경청. 그러면 내가 지금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늦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나만의 어떤 특별한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개 아시죠? 다 아시는 얘기지만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솔개가 40년 사는 놈이 있고 70년 사는 놈이 있어요. 솔개가 보통 40년이 되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부리가 길어지고 힘을 못 쓰고 이 발톱이 약해지고 날개가 무거워져요. 가만히 있으면 40년 만에 죽는데, 어떤 친구는 말이죠, 마지막 힘을 내서 큰 산 위에 올라가서 큰 바위에서 부리를 쫭니다. 부리를 쪼면 부리가 빠지거든요. 새 부리가 나와요. 그 나온 새 부리 가지고 발톱을 쪼고 깃털을 뽑아내요. 그러면 새 발톱과 새 깃털이 나와요. 그럼 30년을 더 살아요. 지금 오늘 책 제목도 보니까 망한의 역전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저도 그냥 은행원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45살 때 공부 시작해서 50살 끝내고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면 나이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최대한 빨리 이걸 깨달아서 자기만의 어떤 부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3가지.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 그래서 저는 지금 후배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얘기 해줍니다. 거의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이 평생 교육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초에 딸 거고요. 올해 또 뭐 하냐면 밴드 공연을 또 하나 하기 때문에 10월 3일 날 3,500명 앞에서 이용만 교수님이 드럼 치시고, 여기 사회 아까 보시던 강경철 대표님이 일렉 기타 치시고, 제가 베이스 기타 치는데요. 제가 이제 연습을 지금 6개월 동안 했거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제가 음악 틀어놓고 한번 쳐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버터플라이인데 나비처럼 날아나는 의미에서 한번 쳐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